최근 우리 한국이 대단히 폭력 사회로 세계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적 기관들,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 그리고 경호처, 또 이것과 연결된 정치인들, 이 주변을 떠돌고 있는 대중들,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대통령의 공적 조직들은 그야말로 무서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이 대중들도 이제는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법관을 살해하겠다, 실제 행동에 나서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은 1월 21일 뉴스인데, 김포에서 50대 남성이 별 이유도 없이 차량을 10대나 파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대는 폐차해야 되게 되었고, 여기에 이것을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순찰차까지 같이 파괴해 버린 겁니다. 파손을 한 것이죠. 한국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남의 유리창 같은 것은 보통 깨버리고, 차량도 파손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도 살해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사람을 수천 명 살해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실제로 그뿐만이 아니고 월간조선 기자, 아주 이름이 알려진 나이도 든 기자가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놓았는데, 판사의 가죽을 벗겨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올려놓고, 이런 아주 잔혹하고 인간 이하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 폭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 교토대학교 야마모토 시냐 교수팀이 커런트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과학 저널에 어떤 조사 연구한 내용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마모토 지역에 있는 침팬지를 연구를 했는데, 얘네들이 컨테이저스 유리네이션이라고 해서 전염성 배뇨 현상을 보인다. 이것이 이제 계급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자가 이렇게 배뇨 활동을 하면,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도 따라서 한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관찰하고 조사해서 보도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 대한민국도 이 계급 질서 속에 있는 침팬지 그룹,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위에 있는 자가 아무 데서나 저렇게 배뇨를 하면 밑에 있는 자들도 따라서 같이 하고, 결국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의사표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흉기를 이용하고 사람 목숨을 빼앗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방식이다.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부지방법원, 여기에 이걸 테러리스트라고 하기는 그보다 더 위험하고 폭도가 난입을 해서 이곳을 아주 거의 폐허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피해액이 6, 7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경제적인 피해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어린아이라도 사람의 눈을 찌르지 않습니다. 아예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형을 가지고 놀 때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규칙입니다. 이 법원의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깨뜨리면 안 된다가 아니고 범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버린 것이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그리고 법관이 이 폭도들, 자기들끼리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조직을 구성해서 무기를 소지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서부지법 이 소요 사태, 이거는 벽이 깨졌는지 서버가 어떻게 됐는지가 아니고 바로 사법권이 유린당했다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헌법에 위반된 비상계엄, 그리고 그것과 같이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란 내지 반란 혐의,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서 위태위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회의원은 입법부, 입법정부의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사법정부에 대해서 질타하듯이 똑바로 더 잘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건너갈 수 없는 서로 독립된 정부 대 정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건 혹은 다른 의원들이건 이것을 모른다면 국회 자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법권이 유린됐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은 그렇죠. 우리는 주장하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수다. 빨갱이 타도 빨갱이는 쳐 죽여야 한다. 윤석열 사수, 애국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서부지법에 몰려갔던 폭도 많이 지금 입건들이 됐죠. 90여 명 입건됐다고 했는데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더 많아 보입니다. 수백 명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경찰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간단합니다. 서부지법이 있죠. 여러분은 윤석열 피의자가 나는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어야 할 그런 피의자가 아닙니다 하고 호소하러 가는 길을 막아서서 여기 여러분이 누워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게 밤이 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 담을 넘어서 침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죠. 이 담을 넘어서 침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구속수사할 것까지는 없다고 한 영장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 마구 비난을 합니다. 시간대가 달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방해를 한 거를 지나서 나중에 서부지법 안에 난입을 했죠. 안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구속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사법권을 유린한 자들은 그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유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유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형벌을 부과할 때 그때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전부 구속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집단도 이렇게 사법권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그럴싸한 대단한 시대적 국가적인 어떤 사명을 띠고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파괴 행위를 했던 사람들 막상 잡히면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비굴한 표정으로 자기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범죄자들 지금 소유죄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아마 윤곽이 제대로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 서부지법 폭도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입건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혹은 부정선거 팀에서 아니면 특별히 사건도 좀 없는 변호사들이
이거 도와주겠다. 혹은 무료 변론을 해주든지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기부금 보내라고 하고 있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빨갱이 타도를 위해서 그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그게 당신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백골단도 있습니다. 신남성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윤석열 지지 모임들이 있죠. 그런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잡혀간 사람들 거기에 신혜식 씨 있습니까? 전광훈 씨 있습니까? 없죠? 민경욱 씨 있습니까? 황교안 씨 있습니까? 역시 없죠. 그 사람들 안 갑니다. 자, 백골단 지도부 없습니다. 신남성연대 지도부도 없죠. 이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거기 안 갔다. 신혜식, 전광훈, 황교안 서부지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서부지법에 난입한 것은 당신이고 난입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데 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분노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해주겠죠? 그 옳은 뜻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뜻을 가지고 집단을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여기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은 확신범에다가 고의를 가지고 그리고 사전에 준비가 잘 돼서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됐든 윤석열을 지키자 해서 갔든 이런 변호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고의 폭도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폭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과연 당신이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판사를 빨갱이라고 가서 참수를 하겠다고 쫓아 들어간 당신이 과연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런 사람들, 황교안도, 백골단 지도부도, 김민전도 안 간 여기에 왜 갔을까? 여러분은 그런 그저 약자, 하층민이었던 겁니다. 본인은 여기에 반발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취급받았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당신이 들어갔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이 지은 겁니다. 당신 인생은 끝난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느냐? 서부지법 사무원들, 법관도 아니고 그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월급 받는 그런 조카 같은 아이들, 동생 같은 아이들이 옥상까지 쫓겨가서 떨고 있었답니다. 밟혀 죽고 맞아 죽을까봐 20몇 명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살인 미수의 폭도들인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썩든가. 그러면 부정선거팀은 좋을 겁니다. 열사났다 하면서. 그게 아니면 자, 이런 사람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도대체 네가 무슨 빨갱이 다도를 한다고 그런 데를 갔느냐? 죄는 밉지만 그렇게 머리 속속들이 골수까지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지 뜻을 옳다고 하는 그런 아이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실직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부정선거가 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빨갱이를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의미도 아니다. 그냥 보니까 휴대폰으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서부지법 앞으로 모여라. 올 때는 뭐뭐 챙겨 갖고 와라. 그리고 그전에도 서부지법 저 영장 발부 판사 죽여야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잘 챙겨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헌법재판소 월담을 한 사람도 갑자기 저 먼 남쪽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호출. 누가 시켰는지. 왜냐하면 지금 잡혀간 여러분은 말단입니다. 이 위에 있는 자들은 돈도 받고 영예도 받고 만일 이번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정말 그들이 꿈꾸는 이상한 독재국가, 영구집권하는 국가가 됐다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세상이 와도 못 받습니다. 단지 이렇게 동원될 뿐이지. 밤에 추운 겨울에 밖에서 밤을 새우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윤석열 지키기 하는 지도부를 위해서 돈을 기부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범죄 행위까지 직접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하층민입니다. 지도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이런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켰겠습니까? 지도부가 시켰겠죠. 여러분은 수많은 자료와 요구와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이것을 잘 챙겨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이 상층부가 대주는 무료 변론, 그거보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구출하는 데는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 공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워낙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